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일요일 박상규의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영화 글루미 선데이란 그 영화처럼 참 우울하고 참담한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법의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씨의 판단에 따라 오늘 새벽 2시 50분에 구속 또 수감됐습니다.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주말에 했기 때문에 원래 영장 전담 판사인 이순형, 신한미 판사 대신에 차은경 판사가 담당을 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역사상 최초의 구속 여부가 판사들의 근무표에 따라 결정된 셈입니다.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일각에서는 같은 판사에게 윤 대통령 사건이 몰리지 않도록 공수처가 고도로 날짜를 계획한 게 아니냐, 일종의 전략이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공수처가 주장한 윤 대통령이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고 텔레그램을 바꾼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 이거 참 황당한 주장인데 이것을 차은경 판사가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관련된 전현직 군장성 10여 명이 이미 줄줄이 구속돼 있는 마당에 윤 대통령이 대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인멸한다는 것이냐. 휴대폰 바꾸고 텔레그램 바꾼 게 대통령을 구속 수감할 만한 어떤 중대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일리 있는 반발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주장의 그 맥락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요일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에 전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긴급회의를 새벽임에도 열고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처해 있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한 야권의 정치인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떠올리실 수 있는 두 사람, 이재명 씨와 조국 씨를 지칭하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씨는 작년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7개 혐의 11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판부 판사들은 이재명 씨가 원내 제1당 대표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온갖 특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지 딱 1분 만에 국회에 볼 일이 있다, 본회의에 출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네 그러세요, 가보시죠 하면서 재판을 미뤄줬습니다. 세상에 1분짜리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일개 판사의 이런 아부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재판 진행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전체적으로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가 재작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던 일, 여러분도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이재명 씨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재명 씨를 풀어준 판사 아시죠? 그 이름도 유명한 유창훈 씨였습니다. 그때 유창훈 판사의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말을 비비꼬았죠. 자, 참 윤 대통령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상이하고 다르고 참 소름이 쫙 끼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을 차은경 판사가 구속시키면서 가장 큰 이유로 들었던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인데다가 다른 내란 피의자들이 다 구속이 다 돼 있어서 뭐 증거를 인멸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텔레그램 바꾸고 휴대폰 바꾸지 않았느냐. 그게 증거인멸의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이유를 내세워서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까지 줄줄이 아니 조국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는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혐의하나. 뭐 도주 우려도 처음에 있다 그랬다가 그건 좀 자기들이 생각해도 관저가 있고 대한민국에 어딜 가느냐. 그건 좀 아니어서 슬쩍 뺐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이유를 그냥 앞세워서 구속을 시킨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씨, 유창훈 판사 앞에서 목매인 목소리에 눈물까지 비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판사님, 이런 혐의들이 모두 소명되면 제 형량이 50년이 될 겁니다. 잘 아는 거예요. 본인이 변호사라. 부디 구속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일각에서는 뭐 애걸복걸했다. 이렇게 보도가 다 됐었죠. 어쨌든 유창훈 판사 앞서 말한 대로 뭐 정당 대표로서 공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에 놓아두는 게 맞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애매하게 아주 논리가 빈약하니까 말을 베베 꼬아서 이재명 씨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씨가 이 한국 정치권을 좀 격한 표현으로 말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얼마나 이 유 판사의 판결에 감옥을 했으면 단식 후유증에 지팡이까지 짚으면서 비 오는데 그 구치소를 나가던 그 이재명 씨가 두 명의 교도관에게 고개를 거의 90도로 숙여서 두 사람에게 각각 인사를 하는 장면이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그랬으면. 그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고개 숙여 인사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 엄청난 내가 이 복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이 유창훈 판사 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그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9년부터 무려 4년간이나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 또 한 사람의 말도 안 되게 불공평한 배려를 받은 야권 정치인 바로 조국 씨입니다. 이 사람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판사가 이거 다 법정 구속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풀어줬어요. 자, 이 자체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씨 대법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거리를 활보하면서 온갖 정치 활동을 했고 결국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12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한 판사의 어떤 그 판단에서 이 일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유창훈 씨와 2심의 이 조국 대표에게 그런 방면의 조치를 취해준 사람 3명의 이름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판사들이 이렇게 그 형평성에 안 맞는 증거인멸 우려 하나를 놓고도 다른 판결을 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정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과 야권 정치인들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사리에도 전혀 안 맞고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상황들을 비판한 거죠. 이와 관련해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오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의 영장은 기각하면서 판사가 입법도 하고 정치도 하는 세상 아니냐. 이런 고무줄 잣대를 볼 때 이쯤 되면 우리도 미국식의 배심원제로 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판사 하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나라의 명운을 판사 개개인의 성향과 판단, 그것도 그들의 일견 보면 이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에 송두리째 맡겨야 하는, 물론 법과 양심에 따라 오로지 판사는 판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달라도 다르잖아요. 과연 판사 한 사람에게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의 판단을 오롯이 맡겨야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김장겸 의원, 미국의 집단지성에 의한 어떤 판결,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요,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그 유무죄 판결에 따라서 형량만 결정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걸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한 겁니다. 자, 저도 적극적인 동감을 표시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상규의 직설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